한글 도입은 미국의 국가 경쟁 우위 확보에 필수적인 최우선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교육정책 최고 책임자 및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이 사안에 깊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 뇌과학자의 급진적인 연구 결과가 미국 전역에 심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MIT 연구진이 밝혀낸 문맹률 제로 국가의 핵심 비결이 그 배경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공인되지만 놀랍게도 성인 인구 5명 중 1명, 즉 5,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능적 문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한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글에 이토록 집중하는 진정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2024년 9월 15일 하버드 교육대학원 대강당에서 저는 에밀리 정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는 300여 명의 교육정책 입안자들 앞에 섰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 주 교육감, 그리고 전국 각지의 교육 전문가들이 운집한 자리였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미국 공교육 시스템 내에 내재된 위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할 통계 수치는 청중 여러분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자 강당 내부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성인의 21%, 약 4,300만 명이 기능적 문맹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약 처방전을 정확히 해독할 수 없고 자녀의 학교 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구직 신청서 작성조차 버거워합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교육부 차관 로버트 밀러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무언가를 급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수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으로 자부하지만 문해력 지표에서는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항상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소수인종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는 더욱 구조적으로 심각합니다. 히스패닉 성인의 34%,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23%가 기본적인 문해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청중들의 표정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자 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 개인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로 두 분 모두 영어를 능숙하게 읽고 쓰지 못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은행 서류를 작성하고 정부기관에 전화를 걸었으며 의사의 설명을 통역해야 했습니다. 8살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아오셨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하셨죠. 8살 아이가 어머니께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해야 했던 그 순간의 기억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강당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가를 비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 교수님, 그렇다면 명확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잠시간의 침묵을 지킨 후 답변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청중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문해율이 99.5%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문맹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문맹률은 80%를 상회했습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 교육 시스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발신자를 확인하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이안 김 연구원이었죠.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교수님, 미국 문맹 문제를 한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메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수신한 이 이메일이 오늘 발표의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당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를 주시했고 로버트 밀러는 초조한 듯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순간이 미국 교육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 시작은 바로 이 하버드 강당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요. 발표가 종료된 후 저는 디트로이트로 급히 향했습니다. 통계 수치는 충격적이었지만 현장의 실상은 그보다 더욱 참혹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남부의 한 공립학교에서 데보라 앤더슨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제 교실을 보시면 미국 교육의 냉혹한 현실을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학년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명의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단어조차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키읔, 티읕, cat, cat. 한 아이가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고양이라는 단순한 단어를 읽는데도 힘겨워했죠. 데보라 앤더슨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대다수도 글을 읽지 못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는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가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브롱스의 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되는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문맹으로 살았습니다. 조지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안전수칙을 읽을 수 없어서 항상 불안했어요. 동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는 척했지만 언젠가 큰 사고가 발생할까봐 항상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싱글맘 클로이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통신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서 아이가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맹은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적 재앙이라는 것을요.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문맹으로 인해 미국이 입는 연간 경제적 손실은 2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의료사고, 업무 실수, 생산성 저하 등 그 피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 제가 하버드로 복귀하는 비행기에서 쓴 메모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이 뿌리 깊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안 김 연구원에게서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MIT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을 활용하여 영어 문해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디트로이트와 브롱스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한글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해답일지 하버드와 MIT가 공동으로 대규모 실험을 진행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보스턴 지역 난독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기반 음소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대단히 대담한 아이디어였지만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아이들, 브롱스의 성인 학습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렇게 미국 교육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학센터에서 우리는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신경과학과 데이비드 김 교수가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언어 습득과 뇌 가소성 분야의 저명한 권위자였습니다. 정 교수님,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형 모니터에 뇌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난독증 환자가 영어를 읽을 때와 한글을 읽을 때의 뇌 활동 패턴이었습니다. 보세요. 영어를 읽을 때는 좌뇌의 여러 영역이 산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마치 교통체증처럼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한글을 읽을 때는 놀라울 만큼 체계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을 3주간 학습시킨 후 다시 영어를 읽게 했을 때의 뇌 스캔 결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뇌의 언어 처리 경로가 재조직된 것입니다. 한글 학습이 일종의 뇌 재활 훈련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100명의 난독증 학생을 모집하여 정밀한 비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절반은 전통적인 읽기 방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한글의 음소 체계를 먼저 배운 후 영어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매주 뇌 스캔과 읽기 능력 테스트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학습 그룹의 음소 인식 능력이 40% 향상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영어 단어를 읽는 속도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김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글이 뇌의 언어 처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디프래그 조각 모음하는 것처럼요. 연구 6주차에는 예상치 못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한글을 학습한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패턴 인식 능력도 향상된 것입니다. 이안 김 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는 원리가 일종의 논리적 사고 훈련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는 과정 자체가 인지 훈련이 된 것이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한 명인 16세 알렉스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특수반이었고 친구들은 저를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글자가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해리포터 첫 페이지를 혼자 읽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이게 읽기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학계를 넘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한글로 난독증 치료하다. 동양의 고대 문자가 미국 교육을 구할 수 있을까? 뇌과학이 입증한 세종대왕의 천재성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혁신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보스턴 근교의 한 작은 교실. 우리는 20명의 난독증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10세부터 18세까지 모두 읽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첫날 부모님들과 함께 온 아이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또 다른 실패할 프로그램에 억지로 끌려온 듯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안 김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거예요. 15세 루카스 마르티네즈가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또 읽기 연습이에요. 전 못해요. 평생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안 김 연구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읽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아이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그는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동그라미요. 맞아요. 한국어로는 이응이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응 소리를 낼 때 혀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입안을 의식하며 응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엔 일직선을 그어볼까요? 이건 이 소리예요.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모양이죠. 단순해 보이는 이 시작이 바로 기적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이들은 이미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배우는데 몇 달이 걸렸던 아이들이 단 사흘 만에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이해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레고 같아요. 12세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자음이랑 모음을 조립하면 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는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레고처럼 조립하는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루카스 마르티네즈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더니 갑자기 영어로도 써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L, U, C, A, S, 이거 제 이름 소리랑 똑같네요. 루카스는 그 순간 눈을 반짝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한 것이죠. 선생님, 영어도 소리를 적는 거였어요. 전 지금까지 그냥 이상한 그림인 줄 알았어요. 이러한 각성의 순간들이 하나둘씩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문자가 가진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2주차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먼저 적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키읔, 티읕, CAT가 왜 캣인지 이제 알겠어요. 부모들 역시 이 변화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의 어머니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루카스가 어제 처음으로 혼자 책을 읽었어요. 그냥 그림책이었지만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집에 와서 엄마, 나 이제 바보 아니야라고 하는데 3주의 프로그램이 종료될 무렵 우리는 표준 읽기 능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평균 읽기 수준이 1, 8학년 향상된 것입니다. 단 3주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자신감이 충만해졌으며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글자가 춤추지 않아요. 루카스 마르티네즈가 마지막 날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글자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읽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보스턴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이 기적은 곧 전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정치적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 소식이 확산되자 뜻밖의 영역에서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가 미국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의 저명한 앵커 로라 일리가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대신 한국 글자를 가르친다니 이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이것은 미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날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하버드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어를 지켜라. 미국은 영어 국가다. 외국 문자는 거부한다. 더 심각했던 것은 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보스턴 교육위원회 의장 마이클 설리번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아이들에게 미국의 언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외국 문자를 활용한 실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연구 예산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차관 로버트 밀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 교수,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소?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데보라 앤더슨 선생님은 자신의 극적인 경험을 교사 커뮤니티 온라인 포럼에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우리 학교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이틀 만에 댓글이 1000개를 넘어섰고 공유 횟수는 10,000번을 돌파했습니다. 한글로 시작하는 끼적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딩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사들의 창의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각자의 교육 환경에 맞게 한글 교육법을 변형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텍사스의 한 교사는 한글과 스페인어를 연계하여 히스패닉 학생들을 교육했고, 캘리포니아의 교사는 한글 자음의 원리를 활용해 발음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하자는 구호 아래 교사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5개 주 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글 교육법을 도입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공식 승인 없이, 예산 지원 없이, 오직 아이들을 향한 교사들의 순수한 열정만으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교사 제임스 브라운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30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마지막 시도라는 심정으로 한글을 도입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평생 문맹이었던 17세 학생이 처음으로 시를 읽는 장면이었죠.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교사들의 이러한 혁신적인 움직임은 학부모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는 왜 안 하나요? 교장 선생님께 강력히 청원합시다. 학부모들이 직접 한글을 배워 자녀를 지도하기 시작했고, 주말 한글 교실이 곳곳에서 개설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업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글 기반 학습 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미래입니다. 구글 CEO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AI와 한글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문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백악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선 것입니다. 2024년 12월 5일, 백악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 교수님,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 뵙기를 희망하십니다. 교육자문위원회 특별 세션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후, 저는 이안 김 연구원과 함께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각주 교육감, 그리고 주요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대통령이 입장하자 모두 기립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 교수님, 당신의 연구가 큰 논란을 야기했지만 저는 오직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과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단 3주 만에 읽기 능력이 8학년 향상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대통령님.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철저히 검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대통령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카스 마르티네즈. 브롱스에서 자란 이 아이가 이제 학교 읽기 대회에서 우승했다고요? 맞습니다. 평생 난독증으로 고통받았던 아이입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역시 사실 어릴 때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치인이 되고 나서야 겨우 극복할 수 있었죠.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때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로버트 밀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성인의 21%가 기능적 문맹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으며 가짜 뉴스에 취약하고 민주주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한글이든 무엇이든 효과가 있다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한글 문해력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합니다. 일단 10개 주에서 10,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0일간 진행합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대통령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답변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 교수님, 당신이 겪으신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협박도 받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대통령님.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을 나오며 저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0개 주, 50개 학교, 10,000명의 학생. 미국 교육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실험이었죠. 우리는 MIT와 하버드의 최고 인재들을 동원하여 K랭귀지라는 AI 기반 학습 앱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게임화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포켓몬 잡는 것 같아요. 뉴욕의 한 초등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앱에서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할 때마다 캐릭터가 진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AI의 활용 능력에 있었습니다.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완벽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했습니다. 마커스는 시각적 학습자네요.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 더 빠르게 배울 거예요. 제니퍼는 청각적 학습을 선호합니다. 소리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부모들 역시 앱을 통해 자녀의 진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어머니가 감동적인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를 써서 줬어요. 한글로 먼저 쓰고 그 다음 영어로 썼어요. 12살인데 처음이에요.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텍사스의 한 학교에서는 보수적인 학부모들이 반발했고 미시시피주 의회에서는 프로그램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마세요. 16세 마커스가 주의회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대학 진학의 꿈을 꾸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왜 이 희망을 빼앗으려 하시나요? 학생들의 목소리는 강력했고 여론은 다시 한번 급속히 뒤집혔습니다. 50일째 중간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평균 읽기 능력이 4학년 향상. 특히 난독증 학생들의 개선율은 5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것을 보십시오. 데이터 분석팀장이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수학 성적도 평균 15% 올랐어요. 패턴 인식 테스트에서는 25% 향상을 보였고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뇌의 논리 회로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회성의 변화였습니다. 읽기에 자신감을 얻은 아이들이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친구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왕따였던 알렉스가 이제는 반장이 되었어.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숭고한 정신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활짝 꽃 피우고 있습니다. 한글이 인류 공동의 자산임을 증명해 주신 정 교수님과 연구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상식장에는 루카스 마르티네즈와 그의 어머니도 특별히 초대받았습니다. 루카스가 유창한 한국어로 수상소감을 발표했을 때 장내는 눈물바다가 되었죠. 저는 한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참여했던 학생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전국을 순회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브롱스였습니다. 루카스 마르티네즈를 만나러 간 것이죠. 정 교수님. 루카스가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6개월 전 움츠러들어 있던 소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저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장이 가득했고 벽에는 우수한 성적표들이 붙어 있었죠. 학교 읽기 대회 우승, 주 장문 대회 은상. 그리고 그가 가장 큰 상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토론 대회 최우수상이에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단어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 토론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루카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로요. 우리 동네 아이들도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가르칩니다. 루카스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죠. 정 교수님, 저도 이제 읽을 수 있어요. 루카스가 가르쳐줬거든요. 어제는 처음으로 혼자서 은행 서류를 작성했어요.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다음 목적지는 디트로이트였습니다. 데보라 앤더슨 선생님의 학교는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 우리 학교가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읽기 능력 1등이에요. 복도를 걸으며 교실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교실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죠.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독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데보라 앤더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60%나 감소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전직 택시 운전사였던 조지 스미스였습니다. 정 교수님, 기억하세요? 제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났던 문맹 성인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정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학교의 행정 직원이에요. 한글을 배운 후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고 지금은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 인생이 시작됐죠. 가장 감동적인 만남은 보스턴에서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제시카의 가족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3대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한글을 배웠어요. 제시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너무 신나게 가르쳐줘서요. 이제는 할머니도 읽을 수 있어요. 78세의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며 책을 들어 보였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았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손녀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손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제시카가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시카에게. 할머니가 글을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 내게 매일 사랑한다고 쓸 수 있어? 사랑해.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수백 명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 것은 글자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루카스 마르티네즈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글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은 전 세계에 지대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운본부에서 특별 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문맹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며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한글 문해력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우리의 연구 결과가 상세히 표시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프리카 연합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 대륙에는 문자가 없는 언어가 수백 개에 달합니다. 한글의 원리를 활용하면 이들 언어에도 문자를 창제할 수 있을까요? 이안 김 연구원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글은 보편적인 음성학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남미 대표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원주민 언어들도 문자가 부재합니다. 한글 방식으로 문자를 만든다면 문화 보존에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반응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인도는 수백 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문맹률 또한 높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고 싶습니다. 논의 끝에 역사적인 결정이 만장일치로 내려졌습니다. 운은 한글 문해력 2030 프로젝트를 공식 채택하고 전 세계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결정이 뒤따랐습니다. 인류의 문해 교육에 기여한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운본부에 동상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장례는 기립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위대한 꿈이 이제 전 인류의 희망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저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케냐에 와주실 수 있나요? 방글라데시도 도와주세요.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글이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한글은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전 세계와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이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조용히 미소 지으실 것 같았습니다. 운 결정 이후 미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교육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단행했습니다. 한글 문해력 2030 전략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섰고 그녀의 옆에는 이제 교육부 특별고문이 된 로버트 밀러가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문맹률을 5% 이하로 낮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립학교에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을 전면 도입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한글 학습을 필수로 포함시킵니다. 둘째, 난독증 및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 한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셋째, 성인문해 교육센터의 한글 과정을 개설합니다. 넷째, 교사 양성 과정에 한글 교육법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영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영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 규모 또한 전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연간 5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AI와의 결합이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해력을 정의합니다.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정보를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가슴 벅찬 소식은 브롱스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을 배웠던 성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주신 희망을 이제 저희가 나눕니다. 조지 스미스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 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미국의 문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희망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에 창제하신 한글이 21세기 미국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의 전파를 넘어섭니다. 인류애와 심오한 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기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더 나은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니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한글 교재를 들고 있네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제 미국 전역을 넘어, 아니 전 세계에서 한글의 기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맹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어 우리의 숭고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이 밝힌 희망의 불빛은 이제 막 강력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